반갑습니다. 1964년생 갑진생 용띠 선생님들, 대구에서 25년째 사주상담을 이어가고 있는 갑진생 용띠입니다. 저 역시 갑진생이기에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마음을 담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 8월은 병오년 병신달입니다. 병오년의 거센 불기운이 사람의 욕망과 돈의 흐름, 감춰둔 감정을 밖으로 끌어올린 뒤 병신달의 신금이 들어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할지 냉정하게 구분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갑진생 선생님들은 이번 달에 사랑과 돈, 집과 땅, 건강과 가족 문제 중 하나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움직임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그 변화가 선생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 8월에 도움을 주는 사람의 특징과 가까이 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할 사람, 집이나 토지 매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재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행동까지 차례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선생님들의 간절한 마음이 좋은 때와 인연을 만나 현실적인 결실로 이어지기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을 이어주시고, 개인 사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을미달에는 밖으로 결과를 내기보다 안에서 조건을 맞추는 과정이 길어졌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내놓았어도 문의만 들어오고 실제 계약자는 나타나지 않았거나 매수인과 가격 차이가 커서 이야기가 중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재산 문제를 의논했지만 자녀와 형제의 생각이 달라 결론을 뒤로 미룬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을미달의 미토는 여름의 열기를 품은 땅입니다. 여러 감정과 이해관계가 한 곳에 섞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조용해도 속에서는 생각이 계속 무르익습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은 문제를 발견하면 방향을 세우고 움직이고 싶어하는 분들이지만 지난달에는 선생님 혼자 의욕을 낸다고 끝낼 수 없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분은 손님이 줄었다고 느끼면서도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할지 확신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단체에서는 책임은 늘었는데 권한이 따라오지 않아 답답했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먼저 양보하고 기다렸지만 상대방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8월 병신달로 들어가면 흐릿했던 상황의 실체가 조금씩 구분됩니다. 병화는 숨어있던 문제를 밝게 비추고 신금은 드러난 것 가운데 쓸모가 있는 부분과 손실을 만드는 부분을 골라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병신달은 가을의 시작이지만 완전한 결실을 거두는 달은 아닙니다. 봄과 여름에 키워온 결과물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하고 상품이 될 만한 것을 다듬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문의가 들어왔다고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제안을 받았다고 곧바로 큰 수익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 자금을 준비했는지, 문서와 책임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에게 이번 병신달은 확장보다 선별이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벌려놓은 일을 계속 늘리기보다 실제로 돈이 남는 일과 몸만 힘든 일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선생님의 돈과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만남과 거래의 조건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모든 관계를 끊고 재산을 처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신금의 정리는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친 부분을 손질하고 뒤섞인 것을 분류하며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힘입니다. 오래된 부동산도 가격과 설명 방법, 중개 조건을 바꾸면 다른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이어온 사업도 모든 부분을 포기하기보다 수익이 남는 핵심만 살리면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서 선생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것을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이 이번 달 재물운과 건강운을 함께 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본격적인 풀이에 앞서 갑진연주와 띠운세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964년에 태어난 선생님들은 태어난 해에 천간에 간목이 있고 지지에는 진토가 자리합니다.
이 두 글자가 한 기둥을 이루기 때문에 갑진생이라고 부르며 아래쪽의 진을 기준으로 용띠라고 합니다. 사주는 태어난 해와 달, 날짜와 시간이 각각 하나의 기둥을 만듭니다. 그 가운데 년주는 조상과 집안의 넓은 분위기, 어린 시절에 경험한 시대 환경, 같은 세대가 공유하는 가치관, 사회생활에서 처음 드러나는 인상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년주는 한 사람의 깊은 속마음과 구체적인 배우자 관계, 재물의 크기와 건강 상태를 전부 결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갑진생이라도 태어난 달과 날짜, 시간과 현재 대운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삶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1964년이라는 시대에 태어나 비슷한 사회 변화를 겪으며 몸에 밴 태도와 넓은 방향성은 갑진연주를 통해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64년생 선생님들은 부족함과 성장의 시대를 함께 지나온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끼고 견디는 법을 배웠고 젊은 시절에는 직장과 장사, 가족과 집 마련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은 분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와 사업의 부침을 여러 차례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오래 지킨 분도 있고 지역과 직업을 바꾸며 생활 기반을 만들어 온 분도 많습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은 가만히 주어진 환경에만 머물기보다 더 나은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한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에게 좋은 집과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었고 선생님이 힘들더라도 자녀만큼은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띠별 운세는 바로 이러한 공통된 연주와 시대적 배경 위에 올해와 이번 달의 기운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이 병신달에 공통으로 주목해야 할 문제와 현명하게 대응할 방법을 큰 틀에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띠 운세는 한 사람의 운명을 확정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같은 갑진생이라도 누군가는 재물과 부동산이 움직이고 다른 사람은 직장과 사업, 건강과 자녀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선생님의 실제 생활과 맞닿는 부분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약 시기와 건강의 세부적인 문제는 생월일시와 현재 대운을 함께 살펴야 더욱 정확합니다. 1964년생 갑진생 선생님들의 년간은 갑목입니다. 갑목은 들판의 가느다란 풀보다 하늘을 향해 곱게 자라는 큰 나무에 가깝습니다. 방향을 세우면 쉽게 굽히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위로 뻗어가려는 힘을 가집니다. 갑목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작하는 힘과 책임감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움직입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은 젊은 시절부터 집안의 큰 결정을 맡은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를 돕고 자녀의 교육과 진로를 챙기며 가정의 경제적인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섰을 가능성이 큽니다. 갑목은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에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집, 사업과 자녀에게 장기적으로 투자한 분도 많습니다. 당장의 수익보다 앞으로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고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목은 한번 방향을 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신념과 끈기지만 가족은 고집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사업 방식, 자녀의 진로에서 선생님의 경험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린 뒤 다른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맞았던 방법이 지금도 반드시 같은 결과를 만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갑목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와 잎을 넓게 펼칩니다. 많은 사람과 일을 품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확장하면 뿌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여러 사람의 부탁과 사업, 부동산과 가족 문제를 동시에 떠안으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지의 진토는 봄과 여름 사이에서 기운을 전환하는 땅입니다. 단순히 단단한 흙이 아니라 물과 나무, 새로운 가능성을 안에 품고 움직일 시기를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진토는 흔히 큰 창고와 변화의 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사람, 재산과 가능성을 안에 저장하지만 조건이 맞으면 한꺼번에 움직이기도 합니다.
용띠 선생님들은 겉으로는 자신감 있고 크게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매달리기보다 전체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볼 때도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봅니다. 능력이 아직 부족하더라도 의지가 있으면 기회를 주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을 너무 크게 보면 현실적인 손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부족한 사람에게 돈과 기회를 먼저 주거나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부동산과 투자를 계속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진토는 많은 것을 안에 품기 때문에 생각과 걱정도 쉽게 쌓입니다. 겉으로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 속에서는 여러 상황을 계산하며 마음을 놓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갑목과 진토가 한 기둥에 놓이면 큰 나무가 넓은 땅에 뿌리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성장과 개척의 힘이 생활 기반과 재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은 말과 계획에 그치기보다 실제로 집을 마련하고 사업을 일으키며 가족의 기반을 만드는 데 힘을 사용한 분들이 많습니다. 갑목에게 진토는 편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년간 하나를 기준으로 보는 대중적인 연주 해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 갑진 연주에는 사람과 시장을 통해 움직이는 돈, 부동산과 사업 자금, 넓은 인간관계의 성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편재는 가만히 통장에 쌓아두는 돈보다 거래와 사람, 부동산과 사업을 통해 움직이는 재물에 가깝습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이 토지와 집, 사업과 투자에 관심을 가져온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구조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편재의 장점은 기회를 넓게 보고 큰 흐름을 읽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통해 새로운 거래를 만나고 적절한 시기에 자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사람을 믿고 기회를 크게 보는 만큼 돈이 밖으로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의 사업과 자녀의 집 문제, 형제의 어려움에 목돈을 내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베풀미 좋은 복으로 돌아오려면 내어줄 수 있는 한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까지 사용한 뒤 자녀와 가족에게 생활비를 기대하는 구조는 피해야 합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의 기운을 신강과 신약에 줬고 나쁨으로만 나눌 수는 없습니다. 중심이 강한 갑진생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도적으로 길을 만들 수 있지만 주변의 간섭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의 책임을 많이 받아들인 갑진생은 사회와 가족 안에서 믿음직한 사람이 되지만 본인의 몸과 마음을 너무 오래 희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3세가 되는 지금은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 선생님의 경험과 재산을 앞으로의 삶에 맞게 정돈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남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26년 병오년의 천간병화는 갑목에게 식신이 됩니다. 식신은 선생님이 가진 경험과 능력을 밖으로 표현하고 말과 기술, 생산과 서비스로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병화 식신이 들어오면 선생님이 오랫동안 해온 일과 기술을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사와 사업, 교육과 상담, 농사와 생산, 사람을 연결하는 일에서 경험이 빛날 수 있습니다. 식신은 생활의 여유와 먹고 사는 복, 내가 만든 결과물을 통해 얻는 보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손과 말, 경험이 실제 수입과 성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신이 지나치게 강하면 활동과 말이 많아지고 몸의 기운이 계속 밖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하느라 정작 선생님의 건강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병오년의 지지오화는 갑목에게 상관의 성격을 더합니다. 식신이 안정적으로 결과를 만드는 힘이라면 상관은 답답한 제도와 오래된 방식을 바꾸고 선생님의 생각을 더욱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올해는 참아왔던 말을 더는 안에 담아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재산에 대한 원칙을 밝히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과 거래를 줄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관은 문제점을 빠르게 발견하고 개선하는 힘이 좋습니다. 오래된 사업 방식을 바꾸고 부동산의 가격과 홍보 방법을 새롭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상관이 강해지면 말이 직선적으로 나가고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옳은 내용을 말했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병오년에는 식신과 상관이 함께 강해지므로 선생님의 활동성과 표현력이 커집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사람을 만나며 결과를 만들 수 있지만 그만큼 돈과 체력도 빠르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식상은 재성을 생합니다. 갑목이 병화와 오화로 자신의 능력을 꺼내면 그 결과가 토의 재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기술을 잘 활용하면 돈이 될 수 있는 해입니다. 그러나 일을 많이 한다고 반드시 재물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비용과 인건비, 이동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수입의 크기보다 실제 순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갑진연조의 진토와 병오년의 오화는 직접적인 합과 총을 이루지는 않지만 강한 화기운이 진토를 말리고 재산과 생활 기반을 빠르게 움직이려는 압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과 땅을 팔거나 사업 자금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이 재산에 관한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선생님의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진생 선생님에게는 가능성을 크게 보는 성향이 있으므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만 기다리거나 반대로 답답함 때문에 급하게 낮은 가격을 받아들이는 양쪽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8월 병신달의 천간병화 역시 갑목에게 식신이 됩니다. 병오년의 식신이 이번 달에도 반복되므로 선생님의 경험과 말, 기술과 행동이 더욱 활발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만 하던 일을 실제로 시작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시 연락하거나 사업 구조를 바꾸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신달의 지지 신금은 갑목에게 편관이 됩니다. 편관은 갑목을 직접 다듬고 통제하는 금의 힘입니다. 변화가 많은 환경과 외부의 압박, 책임과 규칙,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목은 자유롭게 위로 자라고 싶어 하지만 신금은 가지를 쳐서 모양과 방향을 잡습니다. 선생님의 계획이 현실적인 규칙과 시장의 평가를 만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집과 땅을 팔 때 선생님의 기대 가격보다 시장의 평가가 낮게 나올 수 있고 사업에서는 법과 세금, 비용과 인허가의 기준을 맞추어야 할 수 있습니다. 편관은 선생님을 괴롭히기 위해 들어오는 기운이 아닙니다. 너무 넓게 뻗은 갑목의 힘을 한 곳에 집중하고 실제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병화 식신과 신금 편관이 함께 들어오면 식신으로 편관의 압박을 다루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문제를 선생님의 경험과 실무 능력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에서도 화를 내기보다 금액과 순서를 정리하여 설명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과 계약에서도 문제를 작게 나누어 하나씩 처리하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신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편관의 압박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잠을 줄이고 끼니를 걸으며 일을 처리하면 여유와 판단력이 사라져 외부의 압박만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잘 먹고 쉬는 일이 단순한 건강관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물과 문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12운성으로 보면 갑목은 신금에서 절의 자리를 만납니다. 절이라는 글자를 보고 모든 관계와 일이 끊어진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12운성의 절은 오래 이어진 흐름이 한 단계 끝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기 위한 빈 공간이 만들어지는 상태입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에게는 오래 유지했지만 이제는 맞지 않는 역할과 사업 관계와 생활 습관을 정리하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계속 붙잡거나 관리가 어려운 부동산을 체면 때문에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재산과 가족에게 넘겨도 되는 일을 분명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12운성의 절은 삶이 무너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낡은 연결을 정리해야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을 완전히 그만두지 않더라도 규모를 줄이고 방식만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직접 나가던 장사를 가족에게 일부 맡기거나 사용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을 정리해 관리하기 쉬운 자산으로 바꾸는 것도 저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모든 인연을 끊기보다 선생님에게 부담을 주는 역할만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들어주되 돈과 해결책까지 모두 책임지지 않는 식으로 관계의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갑진연조의 진토와 병신달의 신금은 수의 방향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품습니다. 신금과 진토만으로 완전한 신자진 삼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가 함께해야 수의 흐름이 온전하게 갖추어집니다. 그러나 신금과 진토의 만남은 흩어진 정보와 재산, 사람을 한쪽으로 모으고 새로운 이동의 가능성을 만드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부동산이 다른 사람의 소개로 다시 논의되거나 과거에 끊겼던 거래가 새로운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재산을 현금 흐름이나 생활의 안정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삼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과장하여 무조건 큰 돈이 들어온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결과는 선생님의 생활일시와 대운, 시장 상황과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성이 보일수록 더욱 문서와 숫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토는 많은 것을 저장하고 신금은 그것을 골라내는 성격입니다. 이번 달에는 창고와 서랍, 부동산과 통장, 인간관계까지 오래 쌓아둔 것을 분류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운세를 보면 8월은 선생님의 능력을 현실의 기준에 맞게 다듬는 달입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은 큰 방향을 보고 앞장서는 힘이 있지만 이번 달에는 세부적인 조건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7월에 생각만 많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일은 8월에 실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을 팔 것인지 계속 보유할지 사업을 이어갈지 줄일지 자녀에게 돈을 어느 정도 도울지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까지는 을미달의 여운이 남아 상대방의 답이 늦고 가족의 의견도 쉽게 모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답답하다고 가격과 조건을 자주 바꾸지 마십시오. 입주를 지나면 말로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과 실제로 준비된 사람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진짜 매수인은 자금과 잔금 날짜, 등기와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은 사람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돈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앞으로 잘할 사람보다 현재 준비된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날짜를 계속 미룬다면 선생님의 시간과 기회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서는 선생님의 자존심과 상대방의 말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 선생님의 방식이 오래되었다고 말하면 무시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투는 불편해도 내용 속에 현실적인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과 사실을 나누어 듣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의 경험을 존중하지 않고 결정권까지 빼앗으려는 사람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삶을 대신 결정하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재물운은 선생님의 경험과 활동을 통해 돈이 움직일 수 있지만 외부의 압박과 비용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식신과 편관이 만나는 달에는 일의 결과와 책임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과 사업에서 매출과 거래 금액만 보지 마십시오. 세금과 대출, 중개 수수료와 인건비, 유지비와 선생님의 체력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집이나 땅을 팔아 목돈이 들어와도 전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매도와 관련된 비용을 빼고 이후에 주거비와 생활비, 의료비를 먼저 남겨야 합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은 자녀의 가능성을 믿고 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없지만 잘 될 것이라는 기대에 사업 자금과 집 마련 비용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돕기 전에 자녀가 본인의 돈과 노력, 책임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부모의 재산만 기다리는 상황이라면 도움의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을 주기보다 필요한 단계마다 조건을 확인하며 나누어 도와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생님의 노후 자금과 병원비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주식과 투자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먼저 잡고 싶은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병원연의 화기운은 마음을 들뜨게 하고 갑진생의 확장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큰 수익을 얻었다는 말을 듣고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지 마십시오. 손실을 만회하려고 추가 자금을 넣는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확실한 개발 정보와 내부 소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실제 근거와 공식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기대만으로 땅과 투자 상품을 사지 마십시오. 보증과 명예 대여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와 가까운 지인의 부탁이라도 선생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채무와 세금, 법적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물운을 들으셨다면 이제 사람운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같은 기회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재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면 도움이 되는 첫 번째 띠는 쥐띠입니다. 용띠와 쥐띠, 원숭이띠는 함께 수의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병신달에는 원숭이의 신금이 이미 들어와 있으므로 쥐띠가 더해지면 흩어진 정보와 계획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쥐띠 귀는 선생님의 큰 계획을 무조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금과 생활비, 위험과 손실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부동산을 팔고 실제로 남는 금액과 앞으로 필요한 노후 자금을 함께 계산해주는 쥐띠가 있다면 그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다만 불안만 키우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위험과 해결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사람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병신달의 기운과 직접 맞닿아 있으며 정보와 변화, 사람을 연결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오래 팔리지 않던 집이나 땅의 다른 매수인을 소개하거나 새로운 중개 방식과 사업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갑진생 선생님이 큰 방향을 잡는 데 강하다면 원숭이띠는 세부적인 변화와 기회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잘 나누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숭이띠와 돈을 함께 움직일 때는 구두 약속만 믿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 조건이 빠르게 바뀔 수 있으므로 수익과 비용, 책임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닭띠입니다. 용띠와 닭띠는 진유합의 관계를 이룹니다. 닭띠의 정확한 판단과 문서 감각은 갑진생 선생님들의 넓은 계획을 현실적인 결과로 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빠진 부분과 세금, 가격과 품질을 꼼꼼하게 확인해주는 닭띠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닭띠의 말이 다소 직설적으로 들리더라도 실제 근거가 있다면 자존심과 분리에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이 놓친 작은 문제가 큰 손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부족한 점만 반복해서 지적하며 결정권을 빼앗으려는 사람은 좋은 귀인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달에 신중하게 대하면 좋은 첫 번째 띠는 개띠입니다. 용띠와 개띠는 진술충의 관계를 이룹니다. 충은 반드시 관계를 끊거나 재산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기준이 강하게 부딪혀 기존 구조를 바꾸게 하는 힘입니다. 갑진생 선생님은 앞으로의 가능성과 큰 방향을 볼 수 있고 개띠는 이미 정한 책임과 약속을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가족 재산을 두고 한쪽은 지금 움직이자고 하고 다른 쪽은 더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띠와 중요한 일을 논의할 때는 과거에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지를 따지지 말고 현재의 가격과 비용, 각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두 번째로 조심해서 대하면 좋은 띠는 토끼띠입니다. 용띠와 토끼띠는 묘지 내의 불편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큰 싸움이 없더라도 말하지 않은 기대와 생활 방식의 차이로 서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관계의 분위기와 감정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갑진생 선생님은 전체 방향과 결과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모두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토끼띠는 자신의 마음이 무시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하지 말고 결정한 이유와 과정도 설명하십시오. 반대로 상대방의 감정을 모두 맞추려고 선생님의 재산 원칙까지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세 번째로 신중하게 대하면 좋은 띠는 같은 용띠입니다. 같은 띠끼리는 큰 계획과 자신감이 비슷하여 뜻이 잘 맞을 수 있지만 주도권과 자존심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본인의 안목과 경험을 믿으면 사소한 조건에서도 양보하기 어려워집니다. 공동 투자와 부동산 사업을 함께 할 때는 누가 최종 결정을 맡을지 분명히 정하십시오. 같은 용띠와 일할 때는 경쟁하기보다 각자가 잘하는 역할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증명하려 하면 재물과 관계가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띠가 잘 맞는다고 모든 사람이 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라는 띠가 반드시 선생님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람을 판단할 때는 약속과 책임을 보십시오. 선생님의 형편을 존중하고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좋은 인연입니다.
건강운은 병원년의 강한 화기운과 갑진연주의 목토, 병신달의 금기운과 12운성의 절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간목은 간과 근육, 신경의 긴장, 목과 어깨, 손발의 움직임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진토는 위장과 소화, 복부와 관절, 몸의 수분 순환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병원년의 불기운이 강하면 몸의 열이 위로 오르고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두통과 어지럼, 가슴 두근거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물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고 한낮의 더위 속에서 오랫동안 일하지 마십시오. 신장이나 심장질환으로 수분을 조절해야 하는 분은 의료진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간목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목과 어깨, 옆구리와 근육이 굳을 수 있습니다. 화를 참거나 책임을 혼자 떠안으면 몸의 긴장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진토는 걱정이 많을 때 소화와 복부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변비와 복부 팽만이 반복된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맵고 짠 음식과 늦은 시간에 과식을 줄이고 걱정 때문에 끼니를 거른 뒤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마십시오. 병신달의 신금은 호흡기와 피부, 대장과 치아, 금속과 날카로운 물건을 조심하게 합니다. 한낮에는 덥지만 새벽과 밤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에어컨 바람을 직접 오래 맞지 마십시오. 기침과 목의 건조함, 피부 가려움이 반복되면 관리와 진료가 필요합니다. 12운성의 절은 체력이 떨어진다고 겁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오래된 생활 방식과 과도한 활동을 끊고 몸을 새로운 리듬에 맞추라는 뜻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루에 여러 약속을 몰아잡지 말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두십시오. 장거리 이동과 사람 만남이 많은 다음 날에는 일정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은 일이 보이면 직접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무거운 물건을 혼자 들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 집과 창고를 정리하지 마십시오. 운동은 더운 시간을 피하여 평탄한 길을 걷고 아침에는 손과 발, 허리와 어깨를 충분히 풀어준 뒤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이상은 명리학만으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심한 어지럼과 부종, 반복되는 통증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문서운과 집도는 땅의 매도운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은 7월보다 가격과 조건, 실제 매수인의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화식신은 선생님의 생각과 부동산의 장점을 밖으로 표현하게 하고 신금평과는 시장의 기준과 계약의 책임을 맞추도록 합니다. 오랫동안 문의가 없었다면 물건의 설명과 중개 방법, 가격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같은 방식으로 계속 내놓으면서 결과만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집을 팔고 싶다면 오래된 물건을 치우고 환기와 청소를 하며 작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손질해 두십시오. 매수인은 선생님의 추억보다 관리 상태와 수리 비용을 먼저 봅니다. 토지를 매도하려면 지목과 용도, 경계와 진입로, 농지와 개발 관련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주택은 실제 건물과 건축물 대장이 일치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갑진생 선생님들은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매도를 계속 미룰 수 있습니다. 미래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들어가는 세금과 관리비, 선생님의 체력과 생활 계획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관리 부담이 큰 재산을 끝없이 보유하는 것이 항상 복은 아닙니다. 반대로 인신과 금의 움직임이 들어왔다고 급하게 싼 값에 처분해서도 안됩니다. 희망 가격과 실제로 양보할 수 있는 최저 범위를 따로 정하십시오. 가격을 조금 조정하는 대신 잔금 날짜와 시설물 수리 비용과 이사 시기를 협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보지 말고 전체 거래에서 선생님에게 남는 이익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매수인은 자금과 대출, 잔금 날짜와 필요한 문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좋은 말만 반복하며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너무 오래 쓰지 마십시오. 공동명의 부동산은 매수인이 나타나기 전에 명의자 전원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직전에 형제와 자녀가 반대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누가 세금과 관리비, 수리 비용을 더 부담했는지는 기억이 아니라 영수증과 통장 내역으로 확인하십시오. 감정적인 공로와 법적인 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도 대금을 사용할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세금과 대출, 중개 수수료와 이사 비용을 제외한 뒤 선생님의 생활비와 병원비, 주거 자금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자녀에게 일부를 나누어 줄 생각이 있더라도 선생님의 노후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이전한 재산은 다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날짜와 명도 시기, 시설물 처리와 계약 해제 조건을 빠짐없이 적으십시오. 친척과 오래된 지인을 통한 거래라도 문서를 생략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기록은 상대방을 의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책임과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업운은 선생님의 경험과 생산 능력을 살리되 외부의 규칙과 비용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시는 상품과 서비스, 기술과 결과를 만들게 하고 평가는 책임과 기준을 요구합니다. 장사와 사업을 하는 분은 고객이 많아지는 것보다 실제 이익이 남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매출이 커도 재료비와 인건비, 광고비와 수수료가 더 커지면 남는 돈은 적습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은 새로운 기회를 넓게 볼 수 있어 상품과 사업을 여러 방향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잘 되는 핵심을 남기고 손만 많이 가는 부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외상과 미수금도 점검하십시오. 오랫동안 알고 지낸 거래처라고 계속 기다려주면 선생님의 자금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 날짜를 기록하고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거래처에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십시오. 의리를 지키는 것과 손실을 계속 감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새로운 사업과 투자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처음부터 큰 돈을 넣지 마십시오. 허가와 세금, 초기 비용과 자금 회수 방법을 확인한 뒤 작은 규모로 시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과 공동투자에서는 누가 돈을 관리하고 누가 영업과 실무를 맡을지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수익과 손실, 사업을 끝낼 때의 기준까지 문서로 남기십시오. 가족과 사업을 함께 한다면 선생님이 모든 결정을 독점하지 마십시오. 큰 방향과 자금의 한계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맡긴 사람이 끝까지 해보게 해야 합니다. 직장과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은 문제를 발견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규칙과 상사의 지시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체면을 건드리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할 때는 해결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느리다고 모든 일을 대신 처리하지 마십시오. 맡긴 사람에게 배울 시간과 책임질 기회를 주어야 선생님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달의 행운의 숫자는 3, 5, 8, 17, 26, 36, 45입니다. 숫자는 운명을 결정하거나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날짜와 번호를 정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하십시오. 행운의 색깔은 짙은 초록색과 흰색입니다. 짙은 초록색은 간목의 중심과 건강한 성장을 상징하고 흰색은 병신달 신금의 정리와 분명한 판단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뜨거워질 때는 남색이나 회색을 손수건과 지갑, 가방처럼 작은 물건에 함께 활용해도 좋습니다. 행운의 방향은 동쪽과 서북쪽입니다. 동쪽은 간목의 새로운 성장과 올바른 방향을 상징하고 서북쪽은 병신달의 문서와 정리, 현실적인 판단을 살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안의 동쪽에 시든 화분과 막힌 통로가 있다면 정리하십시오. 서북쪽에 오래된 서류와 고장난 금속 물건, 빈 상자도 치워 보십시오. 방향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이사하거나 먼 곳으로 여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생활하는 공간을 밝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번 달에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크게 보는 능력과 세밀하게 확인하는 태도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은 전체 방향과 가능성을 보는 눈이 좋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이 좋다고 작은 조건을 무시하면 계약과 재물에서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한 항목과 계약서 한 문장,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 최종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의 경험이 많더라도 모든 결정을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가족의 말을 듣는다고 선생님의 권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최종 기준은 선생님이 세우면 됩니다.
도움을 받되 결정권과 재산의 경계는 지키십시오. 첫 번째 개운법은 서류와 통장을 종류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세금, 보험과 대출, 생활비와 투자 관련 문서를 한 곳에 섞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개운법은 현관과 이동 공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출입구에 놓인 상자와 신지 않는 신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치우십시오. 세 번째 개운법은 집과 땅, 예금과 부채를 한 장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진 재산의 이름과 현재 가치, 관리 비용과 대출을 적으면 실제 상황을 보기 쉬워집니다. 네 번째 개운법은 돈과 관련된 부탁에 즉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의 사업 자금과 보증, 명예, 대여 부탁은 적어도 하루 이상 생각하고 책임을 확인한 뒤 답하십시오. 다섯 번째 개운법은 하루에 처리할 일을 3가지 이내로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시작하지 말고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씩 끝내십시오. 여섯 번째 개운법은 아침과 저녁에 목과 어깨, 허리와 발목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몸이 굳은 상태에서 갑자기 무거운 일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개운법은 선생님의 경험을 자녀나 후배에게 짧게 기록해 전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이야기만 쓰지 말고 돈과 사람 때문에 겪은 실패와 그때 배운 기준도 함께 남겨보십시오. 1964년생 갑진생 용띠 선생님들, 2026년 8월 병신달은 선생님의 큰 능력과 오랜 경험을 현실에 맞게 다듬는 시기입니다. 더 크게 버리는 것보다 지금 가진 것을 얼마나 알차고 안전하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재물운은 선생님의 경험과 활동을 통해 움직일 수 있지만 사랑과 비용, 계약의 책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큰 금액이 오간다고 실제로 많은 돈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운은 오래 막혀있던 부동산과 거래에 새로운 연결이 생길 수 있으나 말보다 자금과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완전한 신자진 삼합이 이루어졌다고 과장할 수는 없으며 실제 결과는 선생님의 대응과 시장의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운은 선생님의 기술과 경험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잘 되는 핵심만 남기고 부담이 큰 부분은 줄여야 합니다. 건강운은 활동을 줄이고 회복할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과 근육, 목과 어깨, 소화와 수분 대사, 호흡기와 피부에서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확인을 미루지 마십시오. 12운성의 절은 선생님의 삶이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래된 방식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생활에 맞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사업을 줄이는 것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부동산을 관리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것도 좋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책임을 나누고 선생님의 시간을 되찾는 건 역시 귀한 전환입니다. 갑진생 선생님들은 평생 가족의 앞길을 열고 생활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서 오셨습니다. 가능성이 보이면 먼저 움직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를 선생님이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와 가족이 책임질 부분은 맡기고 선생님은 건강과 재산의 큰 원칙을 지키는 역할에 집중하셔도 됩니다. 말년복은 재산의 개수와 사업의 크기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재물을 안전하게 지키고 몸이 힘들 때 편히 쉬며 선생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과 웃을 수 있는 삶이 큰 복입니다. 2026년 8월에는 미래의 가능성만 보다가 현재의 손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반대로 지금 답답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 있는 것을 급하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지킬 것과 내려놓을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감정이 아니라 문서와 숫자, 선생님의 건강과 생활을 기준으로 결정하십시오. 우리 1964년생 갑진생 용띠 선생님들의 애써 마련한 재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집과 땅의 문서에 만족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가족 사이의 돈과 책임이 현명하게 정리되고 몸의 피로와 마음의 무거움도 한결 가벼워지기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선생님의 마음을 붙잡은 내용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을 이어주시고 지금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댓글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가장 절실한 바람 하나를 또렷하게 적어주시면 저도 그 뜻을 기억하며 좋은 길과 귀한 인연이 이어지기를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병신다리 갑진생 용띠 선생님들에게 넓게 벌려놓은 일은 알차게 정돈되고 새어나가던 돈과 기운은 멈추며 꼭 필요한 재물과 건강한 인연이 든든하게 남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